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혹은 뉴욕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가 있습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살아가고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건축물들이 즐비하며 황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문명이 정점에 달한 그 순간, 단 2년, 네, 불과 2년 만에 그 거대한 제국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어쩌면 가장 허무했던 제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개의 재물을 바치며 태양을 움직였던 제국 아즈텍.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 제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비운의 황제 몬테주마 2세. 그는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는 낯선 침략자들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몬테주마가 다스리던 아즈텍 제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 부족 국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도 테노치티틀란, 지금의 멕시코시티 자리에 있던 이 도시는 거대한 호수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세운 물 위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만 2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시기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크고 화려한 규모였죠. 런던이나 파리도 테노치티틀란 앞에서는 시골 마을 수준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은 황금과 보석으로 넘쳐났고 시장에는 없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몬테주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겨져 그가 이동할 때는 항상 귀족들이 가마를 태워 날랐고 감히 황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는 즉시 목이 달아났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황혼기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몬테주마를 공포에 떨게 한 8가지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불기둥 같은 혜성이 나타나 밤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에게 밤하늘의 변화는 신의 분노를 의미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제국의 가장 신성한 신전이 원인 모를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고 호수의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며 도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징조는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나의 자식들아, 우리가 이제 영영 떠나야 하는구나.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한단 말이냐. 매일 밤 도성을 떠돌며 통곡하는 이 정체불명의 목소리에 강심장인 아즈텍 전사들조차 공포에 떨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몬테주마는 불안했습니다. 그는 원래 사제 출신이었기에 이런 초자연적인 징조들에 누구보다 민감했죠. 그는 밤잠을 설치며 신탁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불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불안감이 그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1519년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 수평선 끝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물에 떠다니는 산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그의 원정대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즈텍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난생 처음 외계인을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즈텍인들에게 코르테스 일행은 정확히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말을 탄 스페인 기병은 사람과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머리 둘, 다리 넷 달린 끔찍한 괴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온몸을 번쩍이는 금속철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불을 뿜는 막대기총과 대포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사람을 순식간에 찢어발겼습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몬테주마는 공포와 함께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아즈텍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명과 지혜의 신 케찰코아틀에 대한 예언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먼 옛날 동쪽 바다로 떠나면서 언젠가 일에 갈 때에 다시 돌아와 자신의 제국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르테스가 나타난 1519년이 바로 아즈텍 달력으로 일에 갈 때였습니다. 게다가 전설 속 케찰코아틀은 하얀 피부에 긴 수염을 기른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코르테스의 외모가 이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몬테주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들은 잔혹한 침략자인가? 아니면 약속대로 돌아온 위대한 신인가? 만약 침략자라면 당장 군대를 보내 쓸어버려야 했지만 만약 진짜 신이라면? 신에게 칼을 겨누는 순간 제국은 그 즉시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미신과 공포에 사로잡힌 황제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싸우는 대신 그들을 달래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몬테주마는 사신을 보내 코르테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과 보석, 화려한 깃털 장식들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이것을 받으시고 부디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몬테주마가 보낸 막대한 황금은 오히려 스페인 정복자들의 끝없는 탐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런 보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그 심장부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다는 말인가. 코르테스는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테노치티틀란을 향해 진격 속도를 높였습니다. 결국 1519년 11월 8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만 명의 아즈텍 전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황금 가마를 탄 몬테주마와 말을 탄 코르테스가 도시 입구의 거대한 제방 도로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린 황제가 고작 수백 명의 이방인 앞에서 가마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몬테주마는 코르테스를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했고 자신의 아버지의 궁을 내어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코르테스가 노여움을 풀고 돌아가기만을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안방에 들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도시의 압도적인 규모와 인구의 겁을 먹었던 코르테스는 자신들이 언제든 포위되어 몰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도시 입성 일주일 후 코르테스는 아련을 핑계로 몬테주마를 찾아가 그 자리에서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황제, 당신은 이제 우리의 포로다.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대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살아있는 신이었던 황제가 자신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자신의 궁전 안에서 고작 몇 명의 이방인들에게 인질로 잡힌 것입니다. 몬테주마는 스페인 병사들의 칼날 아래서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코르테스가 시키는 대로 백성들에게 이들은 나의 손님이니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고 궁전 안에 숨겨져 있던 막대한 황금 보물창고의 위치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라진 제국, 아즈텍의 마지막 황제 몬테주마 뒷이야기는 2부에서 만나요. 황제는 갇혔고 침략자들은 궁전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즈텍 귀족들과 백성들의 불만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왜 저 오만한 이방인들을 살려두는가? 황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시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코르테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부관이었던 알바라도라는 인물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아즈텍의 중요한 축제날 비무장 상태로 춤을 추고 있던 귀족과 전사들을 향해 스페인 병사들이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톡스카트레 학살, 수천 명의 아즈텍 엘리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만행은 아즈텍인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죽여라. 저 악마들을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분노한 시민들은 더 이상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스페인군이 머무는 궁전을 겹겹이 포위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죠. 뒤늦게 돌아온 코르테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식량도 물도 끊긴 채 수만 명의 성난 군중에게 포위된 상황. 유일한 탈출구는 인질로 잡고 있는 몬테주마뿐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몬테주마를 궁전 발코니로 내보냈습니다. 내 백성들을 진정시켜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내주면 물러가겠다고 말해라. 스페인 칼날에 등이 떠밀린 황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성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진정하라. 이들은 나의 손님이다.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라.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자는 더 이상 우리의 황제가 아니다. 스페인에게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황제는 이제 백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랐고 그것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돌과 화살이 발코니로 쏟아졌고 몬테주마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급히 그를 안으로 옮겼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몬테주마는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스페인 군의관이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붕대를 뜯어내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신이라 믿었던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정신적 고통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걸까요? 결국 며칠 뒤 아즈텍의 위대한 황제 몬테주마 2세는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침략자에게 나라를 바친 어리석은 군주 혹은 거대한 운명 앞에 고뇌했던 비운의 인간. 그의 죽음과 함께 아즈텍 제국의 운명도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몬테주마가 죽자 코르테스는 더 이상 인질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그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그 유명한 슬픈 밤 사건입니다. 아즈텍의 맹렬한 추격 끝에 스페인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즈텍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군이 두고 간 더 무서운 무기,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가 제국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사회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1년 뒤 다시 돌아온 코르테스에 의해 아즈텍 제국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찬란했던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 위에는 스페인 양식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멕시코시티가 바로 그곳이죠. 역사의 만약은 없다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몬테주마가 코르테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신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웠다면 아마 세계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믿음과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 몬테주마의 이야기는 리더의 판단 하나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하고도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아즈텍의 마지막 황제 몬테주마 편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아카이브였습니다.